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시예요. 오늘도 뒷마당에 잠깐 나와서 아이리스 꽃을 사진을 찍었어요. 이번 주에 찍지 않으면 다음 주쯤에는 다 지고 없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들의 나이는 이 꽃만큼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뚱딴지 같이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물으시겠지만,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 예쁜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진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노인이 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간호학과를 다닐 때 마지막 학기에 노인학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첫 시간에 노인학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는 몰랐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노인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나 건강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요소, 그리고 또 사회적인 고립감, 또 가족과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소외감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도 노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것들을 노인들이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요가 클래스에 갔어요. 이 요가 클래스는 정원이 18명인데 18분이 다 나오실 때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해서 몇 분씩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가 클래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클래스예요. 남자분들은 한 3분쯤 오시는데, 그 중에는 부부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중에 존이라고 우리가 한 분, Hi John, how are you? I could not see you last week. 존을 지난주에는 보지 못해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얼굴이 한쪽 왼쪽 눈이 먹통이 됐더라고요. 왼쪽 눈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오셨는데, 존은 파킨슨에 걸렸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떨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걸어서 저희 요가 클래스에 오는데, 사실은 저는 존이 차를 운전하고 오는지 아니면 누가 데려다 주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멍든 거를 보면서 넘어졌구나 그랬더니 넘어졌다고 하시면서, 저는 간호사니까 머리에 CT 촬영을 해봤냐 그랬더니 나는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가 클래스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요가 클래스 선생님께서 요가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존이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존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음속에는 존이 이제는 요가 클래스에 올 수 없겠다고 말하는 거겠지 하고 짐작을 했고, 걱정을 하면서 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 처음 존이 여러 사람 앞에서 크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존이 처음 말을 꺼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다음 3일 동안 감옥에 갔다 올 것이다. 그래서 또 더 깜짝 놀랐어요. 뭘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존의 그 1, 2분 동안의 이야기는 무척 세련되고 다듬어진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앞으로 3일 동안 감옥 선교를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존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일간, 그것도 오클라호마에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이
있는 감옥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3일간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모두 32대의 버스가 그분이 계신 그 감옥으로 죄수들을 싣고 와서 3일간 선교를 하시는 데에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32대의 버스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버스 한 대에 죄수를 실어 나르는 버스 한 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뭐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모두 32대의 버스가 자기가 머무는 그 감옥 쪽으로 죄수들을 싣고 와서 그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존이 은퇴한 목사님이시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물론 저는 몰랐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 존이 낸 그 용기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존은 어저께 넘어져서 얼굴이 반 이상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몸은 파킨슨 환자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굉장히 떨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아둔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선교의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그 선교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려는 자신의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노인들의 삶에도 여전히 열정과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사실은 내 옆에 늘 앉아서 요가를 하는 내 친구 게일도 그 존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가끔씩 말했냐면, 아유, 저 노인네 저러고도 여기 요가 시간에 오는 것 좀 봐. 그렇게 조금 편치 않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게일도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이따 가면서 잘 다녀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저희 요가 클래스에 있는 존이 보여준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들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는 그 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 내 삶이 파킨슨이 걸려서 손발이 다 떨리고 걸음걸이도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지만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노력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진 존에게 오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유튜브를 65세가 될 때부터 사진을 촬영해서 비디오를 찍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음악을 어떻게 넣는지도 몰랐고 그냥 영상을 어떻게 넣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비디오부터는 영어로 나레이션을 하는 그 드론 비디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의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 그거는 영어로 나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글로 나레이션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첫 번째 한글로 나레이션을 한 비디오에 제 나이를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때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내 동생들이 내 유튜브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튜브의 제목도 미국 사는 우리 언니 간호사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 데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속에서 가치와 목표에 전념하는 것,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제 유튜브의 목표예요. 저는 더 많은 유튜브의 구독자와 더 많은 좋아요와 구독을 위해서 억지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믿기지 않거나 또는 믿고 싶지 않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언팔하십시오. 언팔이라는 거 한국말인데 많이 배웠어요. 언팔하십시오. 저는 저와 생각이 같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꽃이 활짝 피듯이 마지막 꽃을 활짝 피우듯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나 자신을 방해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통찰과 식견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도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힘든 상황과 마주했을 때 우리의 관점과 초점이 때로는 바뀌어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하고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늘 구독과 좋아요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원치 않은 구차함과 굴욕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구독과 좋아요를 위해서 아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앞으로 제 유튜브는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저희 뒷마당에 있는 아이리스의 사진을 찍으면서 이 아이리스가 다음 주쯤에는 사진을 찍어도 그리 예쁘지 않을 만큼 시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아이리스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었고, 이 아이리스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겠거니 곧 시들겠거니,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낼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다른 채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찍은 영상을 나레이션 없이 그냥 화면만 올렸는데 스코틀랜드에 사시는 어떤 드론 찍으시는 분이 아이리스 냄새 맡아봤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냄새 안 맡아봤는데, 그러면서 어저께 바깥에 나가서 아이리스 향기를 맡아보니까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아이리스 향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아이리스에 코를 들이대고 향기를 맡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향기가 좋은, 어떻게 말하면 향기가 약간 독한 아이리스에는 꽃과 나비가 많이 날아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향기가 독해서 꽃과 나비가 날아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마당에 있는 수레국화에는 꽃과 나비가 굉장히 많이 날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은 또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유튜브에는 어떤 주제나 구체적인 내용의 일관성 같은 게 부족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것, 그리고 타픽이 올라오는 것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또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많이 같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원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시청도 감사하고, 또 많은 댓글과 많은 생각들을 저와 공유해 주시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감사의 선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할 수 있으면 답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들 잘 계세요. 다음 주까지.